네, 지금 강원도에 있는 놀이동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레고랜드 짓는데 빚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새로운 도지사가 온 뒤에 입장을 바꾸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강원도는 춘천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강원 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이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개장은 늦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기로 했고 강원도가 이 어음에 대한 빚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돌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자금 시장은 사실상 지자체의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지사는 3주 만에 다시 보증한 채무를 갚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이젠 지자체 채권도 못 믿는다는 신호가 확산되면서 시장은 확 얼어붙었습니다. 채권 시장에다가 폭탄을 던진 건 맞는 얘기거든요. A1 등급의 CP에서 부도가 났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A1도 이제는 못 사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기업조차 이자를 더 준다고 해도 채권이 팔리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한국전력 채권의 경우 연 6%에 육박하는 금리를 내걸고도 발행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일반 회사는 말할 것도 없다.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더 붙는 거죠. 놀란 정부는 5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자, 이렇게 레고랜드 사태 뒤 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게 성과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은 온도차가 커 보입니다. 건설업계는 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짓다가 빚을 떠안게 된 건설사들은 오늘 강원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 바람에 100억 원이 넘는 공사 대금을 떼이게 생겼다고 합니다. 불똥은 다른 건설사로도 튀고 있습니다. 조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의 토목과 전기공사를 맡았던 동부건설 관계자들이 강원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공사 대금 530억 원 가운데 136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큰 타격을 입지만 이 지역 도내 협력업체들, 장비 자재업체들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못 받은 돈 가운데 40억 원이 하도급 업체 몫입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매일 전화가 오고 이 상황을 계속 물어보고 언제 해결되냐는 그런 저희도 그냥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회생 신청 발표 직후 중도개발공사는 사실상 부도 처리됐습니다. 자산은 동결됐습니다. 저희도 중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공사대금이라도 일단은 먼저 좀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1차적으로 찾아보고 중도개발공사 측은 방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강원도는 뭐 마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는 다 마찬 거짓말이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레고랜드 사태 여판 건설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선 대우와 현대, GS 등 대형 건설사 주가가 전날보다 3에서 4% 떨어졌습니다. 최대 1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위험도 커졌습니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대기업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설사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가 초유의 돈맥 경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초우량 기업조차 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 때 레고랜드를 개발한 회사의 빚 보증을 섰는데 새로 취임한 김진태 지사가 빚을 못 갚겠다고 한 게 발단입니다. 지방정부도 이러면 다른 채권을 어떻게 믿냐? 이런 불안감이 큽니다. 채권 시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제는 신용 등급이 가장 좋은 공기업이나 5대 그룹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의 후폭풍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어음 금리는 오늘 채권 시장에서 4.51%로 급등해 한 달 전 3.22%에서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4%를 넘어선 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용등급이 좋은 공기업과 대기업도 회사채 판매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용등급 AA인 LG유플러스는 최근 회사채 1,500억 원가량을 발행했지만 기관 투자자 수요 측에서 주문량을 1,000억 원도 채우지 못해 남은 500억 원을 주관사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신용등급 AA인 LG유플러스 회사채에서 수요 미달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한국전력처럼 신용등급이 AAA급인 공기업 공사채도 유찰되는 사태가 반복됩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안 팔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우량한 신용등급의 채권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회복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회사채를 발행할 땐 이자를 평소보다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실제 배터리 업체 SKO는 투자 유치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이자율을 연 5.5%에서 7.5%로 크게 올렸습니다. 당장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나중에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회사채 발행은 꿈도 못 꾸고 은행 문턱도 넘지 못해 도산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좀 미안하게 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한 말입니다. 좀 미안하죠.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상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김 지사는 베트남 출장에서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금융시장과 기업의 돈줄이 줄줄이 막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보증 섰던 레고랜드 개발사의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빚을 안 갚아서 생긴 어음 부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어음 부도 책임을 여전히 채권단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보증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좀 우리로서 약간 의외의 그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강원도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겠다고만 했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채권단이 부도 처리를 해버렸다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 지사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엔 강원도와 채권단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채권단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부도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약정서를 제시하자 강원도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도 채권단에게 협상 카드였다고 해명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여론의 비판은 거세졌고 야당은 진상조사단까지 꾸렸습니다. 이러자 김 지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강원도가 공사의 어음에 대해 보증한 빚 2,050억 원을 전부 상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임을 그렇게 자꾸 따지려는 것보다 이미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강원도로서는 정말 이제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강원도가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는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3개월여간 휴장에 들어간다고 해 궁금증을 사기도 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측은 이번 휴장이 어음부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손님이 줄어드는 추운 기간에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가 처음엔 먼 얘기로만 느껴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 불똥이 일부 서민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제2, 제3 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하고 돌아온 오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조이는 게 레고랜드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 특히 건설사들이 돈을 못 구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2, 제3 금융권 자금들까지 끌어모아서 시작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들, PF라고 부르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들이 휘청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해놓은 뭉터기 돈들의 회수가 쉽지 않아지자 개인에게 내주는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또 대부업체들의 경우엔 직접 회사채를 발행해서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네.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요즘 회사채가 잘 안 팔리고 있죠.
당연히 대부업체도 돈줄을 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제가 오늘 낮에 저축은행 창구들을 좀 다녀봤는데요. 저축은행 업계 최상위 업체마저도 대부분 최근부터 신규 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구 직원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네. 저희도 어제까지는 저희 모기놓고 있었다가 저희 어제부터 좀 지급이 중단이 됐어요.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판 담보대출이 저희가 지급이 제한이 됐거든요. 자, 담보대출이 안 되면 신용대출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대출도 사실 좀 받기 어렵습니다. 저축은행 34곳 중 11곳이 이미 신용점수 600점 이하 중저신용자에게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도 신규 가계대출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줄였고요. 이렇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잠시 오늘 낮에 만난 시장 상인 한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아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막으면. 그래 해줘야지 그거라도. 있는 사람들이 뭐 상관이 있어? 없으니까는 나와서 장사하고 이러는 거지. 아이들이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나올 데가 없잖아 돈이. 그렇게라도 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네, 이래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마저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자칫 이들이 사채로 내몰리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오원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